결과물까지 만드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택 수업의 목표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선택 수업의 목표는 아무래도 저희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게 좀 많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수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스스로가 하고 싶은 공부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뭔가 외부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직접 연락을 하거나 뭔가 본인 스스로가 이 수업 자체를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택 수업의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택 수업은 각자 같은 분야를 하고 싶은 팀원들끼리 모여서 먼저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장소나 활동 구체화하는 계획을 하거나 이번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선택 수업을 이어나갈지에 대한 일정이나 그런 계획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계획들이 완료가 되면 활동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활동에 돌입을 하면 그때부터 발표날까지의 활동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 수업의 마지막은 발표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발표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팀별로 이제 PPT를 만들어서 그 상태로 같이 발표를 하는 시간을 학교에서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같이 질문과 답변도 나누고 서로 약간 어떤 선택 수업을 했는지 같이 설명을 듣고 질문도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선택 수업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제가 1학기 때 했던 선택 수업이 어떤 선택 수업이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학기 때 했던 선택 수업은 일본어 수업이었는데요. 저는 일본어 팀에 들어온 멤버별마다 각자 일본어 팀에 들어온 이유는 다들 다르겠지만 저는 뭔가 일본어 자체에 되게 관심이 있어서 들어갔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일본어를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평소에도 되게 있었지만 뭔가 그만큼의 간절함이나 시간이나 노력 같은 게 되게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번 선택 수업에서만큼은 되게 진지하고 되게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마음에 일본어 팀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먼저 저희가 직접 공부할 책을 고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본어 교재를 찾아보면서 저희에게 맞는 일본어 교재는 어떤 것인지 찾아보면 그 책을 구입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히라가나를 열심히 외웠어요. 그래서 일본어도 열심히 써보고 외우면서 이렇게 일본어 쓰는 공부를 했고 또 일본어 단어 카드를 이용을 해서 일본어 단어를 배워보거나 아니면 책에 있는 회화, 일본어로 말을 하는 그거를 따라서 같이 대화도 해보면서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어를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에 결과물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과물 회의를 하던 도중에 어떤 것이 저희 일본어에 대한 그런 걸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다가 일본어 영화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어요. 일본어로만 된 영화를 저희가 제작을 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직접 등장인물이나 대본이나 스토리까지 구상을 해서 저희가 일본어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일본 가정집 같이 꾸며놓은 스튜디오를 알아봐서 그곳에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촬영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번 영화에 이따 보여드릴 영화 한 장면인데 이런 곳에서 촬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화까지 결과물이 끝난 후에 발표회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발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PPT를 띄워놓고 발표를 하고 어떤 선택 수업을 해왔는지 앞에 다른 팀원들이나 선생님에게 설명을 한 후에 같이 결과물인 영화를 앞에서 상영을 하는 등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발표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사계절 편지이고요. 일본 친구와 한국 친구가 펜팔을 진행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저희가 담고자 해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信的か。それで家で一人だ。学校でも一人だ。私は一人が楽だ。もしもしもしもしああ、お母さんかな。うん、元気で。そんなないね。新しく引っ越した姉は大丈夫？うん、いるよ。広くて楽だよ。今度また連絡してね。うん。宅配に来るものがないだけで。手紙？これは何だろう？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터 들샤리 발표를 맡은 11학년 안민서입니다. 그럼 발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영자유학교의 들샤리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샤리는 학년마다 목표와 목적에 따라 학교로 집을 떠나 배움을 가지는 시간인데요. 기본적으로 기간은 4박 5일이지만 학년별 특성에 따라 기간이 조금씩 늘어지기도 합니다. 이 들살이는 단순히 관광의 목적으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배움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시간을 꾸려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뭔가 학교 수업에서 나왔던 역사적 장소를 직접 가본다거나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기간 중에 학생들은 직접 밥을 해먹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등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자립의 시간도 함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슈퍼 들살이는 따로 또 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학년 구분 상관없이 각자가 가진 고민과 목표에 따라 들살이를 꾸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들살이와 개인 들살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모든 들살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들살이는 단순히 혼자 동호원가를 꾸려가고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별로 함께 도모하고 또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주제로 목적글을 써오게 됩니다. 이렇게 글을 쓴 후 다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둠이 꾸려지게 되는데요. 인원은 4명에서 6명 정도 사이로 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둠이 꾸려진 후에는 그 안에서 세부적인 계획 및 장소 같은 것을 함께 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네, 다음은 개인들살인데요. 개인들살이는 자신이 평소 가졌던 고민을 연장선으로 활동을 진행을 하거나 혹은 전혀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시간으로 활동을 꾸려가게 됩니다. 개인들살이 시간에는 선생님도 그리고 친구들도 없이 혼자 온전히 그 시간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담은 글을 써낸 후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과 피드백을 바치며 최종적으로 들살이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슈퍼 들살이는 개인 들살이의 형태로만 진행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들살이의 경우 혼자 모든 것을 꾸려가고 또 혼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지만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들살이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슈퍼 모든 들살이는 교사가 모든 것을 꾸려가고 또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모든 일정을 기획을 하고 또 그 과정 안에서 조율을 하는 시간을 겪고요.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주고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하여 촉발을 하는 그런 기대 효과까지 가지고 이제 모든 들살이가 기획이 됐고요. 또한 3, 4, 5에 모여서 중요한 도모 혹은 또 중요한 대화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과 예상을 하여 이렇게 모든 들살이의 형태, 개인 들살이의 형태 두 가지로 들살이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들살이 기간 중에 들어가는 경비는 학생, 학부모, 학교 이렇게 3분의 1씩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서도 노동 수업이나 혹은 경제 교육을 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알바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벌면 경제적인 그런 관념과 노동권에 대한 생각이 한층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돈을 버는 과정도 들살이에서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연도 들살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의 모둠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협동하여 체력의 한계에 도전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진 함께 버티는 거야의 hamburger 모둠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감을 열고 주변을 주의 깊게 감각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진 공간을 감각하다, 공감팀 두 가지 모둠이 있었습니다. 저는 hamburger 모둠에서 들살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이렇게 모둠이 꾸려진 후에는 다시 모둠 목적글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목적글에는 개인의 목표와 그리고 모둠의 목표 두 가지가 함께 녹아져야 하는데요. hamburger 모둠의 경우 협동이라는 목표와 체력의 한계에 도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같이 있었기에 그 목표를 잘 녹인 목적글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렇게 목적글을 작성한 후에는 다 같이 어디에 가서 우리가 들살이를 꾸려갈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가고 싶은 지역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활동이 그리고 내 개인 들살이 활동이 어디에 가서 조금 더 좋게 그리고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여 지역을 정하게 됩니다. 저희 모둠의 경우는 올해는 제주도에 가서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주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제 신체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서 북한산 등반도 함께 다녀왔는데요. 이처럼 단순히 회의를 통해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직접 그걸 경험하는 시간도 중요하게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4일간의 모든 들살이 일정도 함께 짜게 되는데요. 저희는 신체적 한계의 도전이었던 만큼 어떻게 하면 다양한 게 신체적 한계를 협동하여 도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4일의 기간 동안 하루하루 다른 활동을 해보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이제 가볍게 걷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올레길 달리기, 그 다음에는 이제 오름과 올레길을 함께 등반하고 걷는 일정을 했고요. 마지막 날엔 하이라이트로 한라산 등반까지 계획을 하고 들살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모든 들살이 사진인데요. 저희는 4일 동안 이렇게 걷고 또 뛰고 오르고 하며 모든 들살이를 꾸려갔습니다. 물론 순탄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상 악화로 인해 한라산 등반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목표 키로수를 너무 많이 잡아놔서 모두원들이 이제 다 녹초가 돼서 걷는 경험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단순히 신체적 한계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협동하여 도전하자고 한 만큼 서로 그 목표를 같이 상기시키며 밀어주고 또 서로 복주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들살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개인 들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 들살이로 제주 4.3 다크 투어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주도는 4.3, 섬 전체가 4.3의 유적지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 다양한 형태로 유적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4.3 유적지를 돌아다니며 추모 활동을 하고 또 글을 쓰는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제주도를 갈 때는 그냥 놀러 가거나 쉬러 가는 이유로 제주도에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다크투어라는 이름으로 제주의 아픔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새로웠던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4.3이 사실 뭔가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었기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활동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우리가 아픈 역사도 함께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선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에 저는 끝까지 잘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 단순히 관광의 목적으로 제주도를 찾는 게 아니라 4.3을 마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제주도에 방문을 하여
이렇게 다크투어의 형태로 진행을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또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들살이 개인 들살이가 마무리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이 날에는 모둠별로 이제 다 함께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졌습니다. 일단 저희 모둠 같은 경우엔 오전에는 마지막으로 신체적 한계에 도전을 해보자 해가지고 걷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후에는 다 같이 바다에 가서 저렇게 노는 시간도 함께 가지면서 2024년 들살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살이를 마무리한 후에는 각자의 목표를 잘 이루었는지 후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후기 중에 몇 개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들살이 후기입니다. 며칠 맞춰보면서 적당히 자기 페이스 유지하면서도 응원하고 대화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게 같이 하는 것이고 협동이구나를 느꼈다. 처음부터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 시간을 가지고 맞춰보면서 점차 함께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게 보였다. 모든 분들이 없었다면 분명 쉽게 포기했을 것 같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걷고 뛰니까 민폐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과 같이 걸을 때 나는 힘 덕분에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협동이라는 단어가 뭔가 거창하고 애매한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들살이 동안 나에게 협동은 내가 힘들어도 조금 참고 한 발 더 걸어보는 것이었던 것 같다. 다음은 개인 들살이 후기입니다. 나름 준비를 잘했지만 현장에서는 당황했던 적도 있고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일들도 있어서 아쉽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책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닌 현장에 직접 가서 활동을 해보는 게 재밌기도 했고 주변의 날씨나 분위기가 마치 전의 역사를 몸으로 직접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초반의 준비 기간부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약간 있었다.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 초짜인 상황에 뭘 하겠다고 나섰으니 말이다. 그런데 역시 뭐든 하겠다는 마음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면 다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이렇게 후기까지 나누고 들살이는 마무리되었는데요. 하지만 들살이가 마무리되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들살이 결과물을 또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결과물은 모든 들살이와 개인 들살이의 과정을 담은 그런 어떠한 형태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활동이 너무 다양하고 항상 다르기 때문에 결과물의 형태는 항상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24년 결과물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전 사례를 몇 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들살이었는데요. 들살이 활동 기간 밴드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 영상을 찍은 다음에 메들리로 만든 그런 영상 결과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 들살이 활동 중에 이제 글을 쓰고 또 그림을 그리면서 문집의 형태로 이렇게 만든 결과물의 형태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의 결과물은 고양대학교 숙토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집 형태의 결과물은 저희 전시 공간에 몇 건이 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발표 끝나고 가가지고 이제 보고 또 숙토 학생들에게 설명도 부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들살이 발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웃턴심의 길찾기 설명을 맡게 된 12학년 송서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길찾기와 그리고 아웃턴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찾기는 본인을 탐색하는 수업인데요. 이게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본인에 대해서 찾아보고 알아가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의 주도 없이 스스로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그런 활동을 처음으로 진행을 해보는 그런 수업입니다. 네. 10학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본인을 좀 탐색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학년 안에서 다 같이 본인은 뭘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롤모델이 있는지든 그런 걸 본인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거를 다 같이 공유하고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길찾기 활동을 시작할 때 10학년 때 했었던 활동이 만약에 본인과 적성이 맞았다 그러면은 그거를 좀 이어서 진행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수터 들어가기 이전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관심사가 있었다. 그래서 그 원래 있던 관심사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새로운 걸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길찾기가 아예 없는데요. 대신 아웃턴십이 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턴십 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턴십은 자신이 탐색한 관심 분야들을 실제적 경험을 위해서 외부와의 연결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어느 기관에 나가고 싶으면은 자기소개서를 넣고 이렇게 해서 기관에 인턴십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도 있고, 아니면은 길찾기처럼 본인이 스스로 계획해서 실행해 나가는 그런 개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10학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니까 일주일 정도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간이 늘어나서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고,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길찾기가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 대신 아웃턴십이 길다고 했었는데 이때 갑자기 확 늘어났는데 3달 동안 진행을 합니다. 또 졸전도 앞두고 있는 학년이기에 그래서 1학기 때 학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학년입니다. 그러면은 아웃턴십과 길찾기 설명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학년 길찾기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 한 명을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디자인에 관심이 생기게 되어가지고요. 첫 번째로는 공간 디자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대 의상 디자인을 하게 되었어요. 공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책이나 아니면 강의 영상 같은 거를 사전에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 방을 인테리어 해보는 걸로 결과물을 제작했고요. 무대 의상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걸그룹의 곡 컨셉에 맞게 무대 의상을 디자인해보는 걸로 마쳤습니다. 다음 10학년 아웃턴십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두 스튜디오에서 각각 3일씩 해가지고 보내는 걸로 했고, 가서 현장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소품 제작 아니면은 멘토님의 조언이나 의견을 들으면서 공간을 직접 한번 기획해보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11학년 길찾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번에는 또 다른 두 친구를 예시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한 친구는 장애학에 관심이 있고 한 친구는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 그 두 가지 각자 하나씩 그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진행했고요. 장애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전자 독학을 했어요. 전자 독학 책을 사가지고 그걸로 직접 한번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독학을 해봤고, 그리고 2학기에 장애학 관련한 서적과 그리고 강의를 한번 듣고 그거를 본인이 생각하는 장애학에 대한 그런 생각 정리라든가 장애학에 관련한 어쨌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걸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언어를 주제로 했었던 친구는 평소에 말하기에 원래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가이드 활동으로 결정을 해서 그 가이드 할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의 역사를 직접 사전에 공부를 해서
직접 그 장소를 친구들한테 안내를 해가지고 가이드를 직접 해보는 활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1학년 아우턴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애학에 관심이 있었다던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아우턴십을 진행을 했고요. 유니버설 디자인 기업에 가서 한 달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쪽에서 낸 잡지들을 한번 검수하는 작업을 해보기도 하고 시각장애인을 인터뷰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 제품 테스트에 참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어에 관심이 있었다던 친구는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주제로 또 언어 관련한 활동을 진행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스탠드업 코미디 그쪽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리고 직접 혼자서 한번 공부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스탠드업 코미디 대본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인어공주 캐스팅이 화제였던 터라 그걸 주제로 삼아서 대본을 준비했고 발표회 날 직접 무대에 나가서 한번 공연을 해보는 걸로 마쳤습니다. 마지막 12학년 아우턴십 같은 경우에는 저를 예시로 들려고 하는데요. 저는 길찾기에 이어서 연기라는 주제로 아우턴십을 3개월간 했습니다. 기획사 겸 그리고 극단인 기간에 들어가가지고 홍보 마케팅 담당을 맡았는데요. 먼저 홍보 마케팅은 처음이었다 보니까 멘토님께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 SNS에 활동들을 업로드하는 걸 맡았는데 카드뉴스 제작이나 아니면은 배우님 12분을 캐릭터화하는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 유행했던 챌린지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후반대에 가서는 연기 연습을 참관할 수 있어서 그 참관하면서 연극을 준비하는 동안 배우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연극을 아우턴십 기간 중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스태프 활동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의 아우턴십이 끝나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에 계셨던 배우님 한 분을 인터뷰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예시도 마무리되었고 이번엔 두 활동을 하면서 저에 대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3년 동안 이 두 활동을 하면서 저는 깨달음이 많았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상황들, 실수를 반복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얻게 된 깨달음이라든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그런 뿌듯함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저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혼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에 한 발짝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발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막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